이제 도입 주제문은 처음에 뭐라 해놓고 어그로를 끈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는 그거잖아. 뭐 가장 쉬운 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니야. 왜냐면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사실 이제 문제풀이하고는 지금 이건 구조를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었고, 빈칸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장을 잘 읽고 추론 근거를 찾아가지고 주관식으로 정한 다음에 선지를 고르는 방식이었거든. 일단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동이야. 뭐 많이 봤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 자, 빈칸을 먼저 볼게. but 하니까 흐름 바뀐 거네. 그치? 앞에서 걔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대단한 작곡가 중에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걔 작품은 빈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도 표시를 꼭 해줘야 되거든. 특히 이제 빈칸이나 어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장에 부정이 있으면 반대 선지가 꼭 존재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틀려요. 못 봐서 틀리기도 하고 부정을 꼭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일단 뭐 얘가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가 아닌 이유가 빈칸이고, 그 뒤에 한 문장 더 있으니까 원래였으면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주제문을 주면 보충 설명을 보고 근거가 된다면 땡큐고, 아니면 올라와서 찾아보면 되지. 걔가 썼던 것은 작곡한 거지. 들렸대. Just like. 무엇과 똑같이 들렸냐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 at the time 작곡하고 있었던 것하고 동일하게 들렸다. 이게 이유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이게 요 내용인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보충해 준 거잖아. 위대한 작곡가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건가? 라는 정도? 아직 확신을 갖기엔 좀 부족할 수 있어. 올라가서 볼게. 너는 왔어? 놀러 간 줄. 자, 너는 반복적으로 듣는다. 위대한 작곡가 일부가 오해되었다고? misunderstood? 오해죠, 오해. 걔네 시대, 그러니까 자기들 살아 생전에 원래 위대한 애들인데 뭔가 오해를 받았대. 얘는 위대한 애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석적으로 중요하지. 나 다음에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부분 부정을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가 되지.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이런 사람들 위대한 작곡가의 컴포지션 곡 되겠지. 뭐 작곡한 곡을 걔네 시대. 그리고 몇 가지 내용 봤을 때는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베토벤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당대에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 같아. 인정받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그럼 얘는 반대거든? 얘네하고 좀 달리. 쭉 가볼게. 이유가 나오네. 이러한 최초의, 초기의 인정의 부족의 이유는 뭐냐? unfamiliarity. 익숙하지 않음, 친숙하지 않음이었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꿔서 생각하면 인정을 못 받았던 거는 뭔가 새롭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이게 위대한 작곡가고 얘는 위대하지 않은 거니까 반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쟤네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는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익숙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들렸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좀 더 가볼게. 그래서 음악적인 형태 또는 아이디어, 그 음악 안에 표현된 얘네들은 완전 새로웠어. completely new. 그러니까 완전 독창적이고 새롭고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나 이거는 정확히 one of the things, 뭐한 것들 중에 하나냐면 걔네들을 되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여기까지가 확실하네. 위대한 애의 특징은 완전 새로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아야 돼. 그럼 얘는 위대하지 않은 애는 익숙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나도 순간 착각. 이거 익숙하다는 내용인데 이걸 익숙하다가 하면 어떻게 해드려요? 여기 낫이 있으니까 익숙한 게 아니면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음 이 돼야 되는 거지. 생소함이나 뭐 독창적이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틀릴 뻔했어. 그지? 그래서 쟤는 독창적이어야 되는 거지 익숙하지 않음 들어가야 돼. 저거랑 같은 말로 들어가야겠네. unfamiliarity. simple, 간단하다, 오리지널. 2번 괜찮지? 독창적이냐, 오리지널? familiar. 그래, 이게 가장 매력적인 오답인 거지. 내용은 쟤네가 익숙한 게 맞는데 익숙해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독창적이지 않았다라는 걸로 2번이 답입니다. 4번도 괜찮아. 4번은 컨벤셔널이란 말은 기존의 종래라는 뜻이라서 저것도 익숙하다,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라 3번, 4번은 같은 얘기야. 매력적인 오답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요거를 놓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거의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 내용은 알고도 반대로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단어 한번 보면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됐지? 오리지널. 얘가 독창적이냐는 뜻이 있다고. 왜 최초의 원래란 뜻이 있잖아. 원래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얘가 독창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독창적이라는 게 새롭고 인벤티브라고 하기도 해. 되게 창의적인 거. 원래 기존에 없었던 거를 얘기하고 이거의 반대 개념이 기존에 있었던 거, 익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셔널, 기존의 종래, 트래디셔널 뭐 이런 말이 기존에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뭐 내용은 여기서 이제 답은 구했는데 중간 내용을 한번 볼게. 그래서 얘는 기존에 위대한 애들 얘기를 여기까지 일단 했어. 우리가 아까 근거도 찾았고. 일단 물어보고 대답하는 구조 또 나오네.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작곡가들은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네. 그지? 여기까지구나. 그냥 계속 얘네구나. 독창적인 애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물어봐요. 너는 본 적 있냐? 클래식 영화 뭐 아마데우스라는 그 작곡가 뭐 안토니오 이런 애가 그 영화의 호스트 주인공인데 걔는 묘사가 된 게 영화 얘기로 좀 바뀐 거야. 뭐로? 가장 유명한 non-great composer,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로 묘사가 돼. 그러니까 얘는 얘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히는. 그러니까 걔는 모차르트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완전히 모차르트에 의해서 오버섀도우 가려졌대. 위에서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가려졌다는 게 무색해졌다라고 하기도 하지. 하여간 쟤한테 가려져서 쟤는 별거 아닌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위대하지 않은 저 S라고 하는 애는 지금으로 보면은 나쁜 작곡가가 아니거든. 사실 같은 말 두 번 하기지. In fact, 같은 말 두 번 하기. 걔는 되게 좋은 작곡가야.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건 결국 뭐냐면 얘가 작곡을 잘 하기는 하지만 위대하다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건 독창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되니? 뭐 이런 느낌? 결국 위대한 작곡가의 조건은 작곡만 잘해서는 안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돼. 얘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작곡이나 우리 현대로 치면 편곡 같은 건 잘하는 거지. 다만 독창성이 부족할 뿐. 오케이? 위대한 작곡가의 조건, 독창성. 하여간 요거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저 부정을 놓치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 패턴은. 자, 얘는 중간인데 역접이 또 있잖아. 그 크리티시즘 앞에 있었던가 봐. 올소니까. 얘가 앞에 나온 저 크리티시즘, 비난 또는 뭐 비판이 또한 요점 또는 중요한 점을 놓친대. 어떤? ordinary celebrity가 뭐지? 해가지고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원래 이제 celebrity는 셀럽이라고도 많이 하잖아. 유명인이나 연예인 같은 애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도 있는데 일단 처음엔 오해를 했다. 뭔가 평범한 유명인이라고 생각해보자고. 평범한 유명인? 뭐지? 이런 느낌이고 그 현상, 아 이런 현상이 있었던가 봐. 현상이 빈칸하다라는 점을 놓친 거야. 그러면 일단 이제 아까 거하고 좀 달리 얘는 좀 맥락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일단 오해를 했다 치자고. 평범한 유명인이라는 현상이 어쩌다라는 거잖아. 그런 점을 놓쳤다라는 거고. 그러면 일단 뭐 위에를 올라갔을 때는 요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 요 내용은 밑에 있을 거니까 일단 밑으로 가서 도전해보고 안 되면 올라가 볼까? 왜? 도입, 주제문, 근거가 되니까 주제문에 대한. 자, 엘리트 셀러브리티야. 그럼 요거는 이게 이제 맥락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야. 엘리트하고 오디너리는. 엘리트는 뭐 특권층이나 되게 이제 상류계층을 엘리트라고 하잖아. 그지? 그거야. 저의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거는 symbolized, 상징화된다. 별이라고 하는 메타포, 비유 또는 뭐 은유에 의해서. 그치, 우리가 진짜 스타라고 하는 거잖아. 아이돌 스타. 그 다음에 characterized by는 얘는 PP야. 요걸로 특징 지어진다. 저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 미스테리라는 걸로 특징이 있고, 그리고 hierarchical distance, 위계적인 거리. 이게 위계라는 게 계층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이 우리 평범하지 않고 미스테리하고 베일에 쌓여 있고 그리고 거리가 있어. 위계감이 있어. 그리고 관련이 있대. naturalized quality of talent and class. 그치? 뭐 재능이나 클래스, 저런 계급 이런 거에서 자연스러운 특징인 거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일단 평범하지 않다는 얘기지. 별이고. 그렇군. 그 다음에 그렇지, 또 ordinary. 아, 그럼 원래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반면에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쯤 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상반된 개념이구나. 표현이 다르니까. 그지? 이렇게. 얘 아니고 지금 얘,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겠지. 얘는 주목을 끌어. 평범한 유명인이라고 하자고. 뭘 통해서? regular and frequent interaction. 정기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누구하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 그럼 벌써 얘하고 상반된 개념이지? 얘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어. 거리감이 있는데 얘는 자주 소통을 한다는 얘기잖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ordinary fame이구나. 평범한 명성. 그래서 celebrity가 여기서는 명성이에요. 추상명사로. 이게 같은 계통이 이어지니까 제가 지금 저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저걸 얻는 거, 성취하는 거지. 뭐로써? as a social media celebrity. 그러네. SNS, 유명인, 명사로서 이렇게 평범한 명성을 성취하는 것은 it's like, 무엇과 같냐? 또 비유를 하고 있네. 게임을 잘하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이 스피어 영역에서는 이 fame,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 뭐에 이 주목의 척도에 있어서 관심도, 뭐 좋아요 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보다 more no less는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는 게 결국은 이거에 준한다, 다르지 않다라는 nothing more, nothing less 하면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다라는 게 결국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여기는 계속 그거네. 여기도 뭐 팔로워 수나 뭐 좋아요, 구독 이런 수잖아. 구체적인 얘기니까 하나 패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말 자체는 평범한 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명성이었던 거고, 여기는 뭘 통해서 이걸 얻냐면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뭐 게임 잘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다 두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이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평범한,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치? 여기다 쓸 게 아니라 평범한 동일한 사람들과의 뭐 상호작용, 요거잖아. 요렇다라는 걸 놓쳤대. 딱 뭐 일단은 저 현상은 적은 거니까. 그치? 여기 이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선택지를 한번 볼게. 자, 1번은 보면 평범한 명성이라는 거는 shift, 이동을 한대. 어디로? 이 엘리트 명성의 그것으로.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뭐 현상인 거네. 그지? 페노메나. 얘는 전혀 다른 거였는데 평범한 명성이 저렇게 상류층 명성의 유명인 명성, 진짜 연예인이지, 그 현상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 다른 거 아니야? 전혀?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평범한 명성은 점진적으로 사라진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뭐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3번은 얘가 평범한 명성은 오직 집중을 해요. 재능과 클래스, 계층에. 저 상반된 개념이었지. 쟤는 유명한 애, 진짜 유명인 얘기하는 거였어. 그 다음 4번은 이 명성의 의미를 reconstruct, 재구축을 하는데, 다시 만든다.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5번은 이 대중과의 상호작용 딱 좋은데, 이건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촉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건 확실하게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요런 문제를 풀 때 실전 상황이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지웠잖아. 확실하게 3개를. 근데 4번도 지워 내가. 그럼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4번은 잘 모르겠다, 판단을 못 하겠는 상태, 확실히 아니다라고 못하면 4번을 찍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찾아볼게. 답은 4번인데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 저기 무슨 얘기냐, 말을 많이 바꾼 거니까. 자, 소셜 미디어 주목 또는 관심이라는 거는 전제적으로 인스트루먼트, 도구야. 성취하는 이 end, 목적을, 이를테면 뭐와 같은 목적이냐면 like elite celebrity. 여기서 이제 celebrity 명성이야. fame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트 명성과 같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독자 수 좀 늘렸다가 소셜미디어로 나중에 떠가지고 방송가로 진출하잖아. 그런 애들 많잖아. 뭐 그 여행 유튜버나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적이 그거래. 그거지만 역접이다. 그럼 뒤에 내용은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거지만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은 그치, 평범한 명성을 원해요. 소망한데 뭐로써? 이런 사회적인 end, 목적으로서, 인이셀프는 그것 자체로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목적으로 평범한 명성을 원하는 거야. 엘리트 영역, 연예인, 뭐 방송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거기서 머물고 싶은 거래. 일단 주제는 나온 거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not unlike는 이것도 또 헷갈릴 수 있어. 얘가 이중부정이지, 이게 비슷한 건데 이건 다른 거고, 그럼 다르지 않다는 게 똑같은 얘기야. 그치? 두 개 한꺼번에 날려버리면 돼. 이런 리얼리티 TV 스타하고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똑같겠지? 이런 소셜미디어의 셀러브리티, 이거는 이제 사람이네. 유명인들은 종종 비난을 받아.
어떤 이유로 비난을 받냐면 포가 이유인 경우가 많이 있지. 뭐뭘 위해서 있지만 not having skill and talent 이런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뭐와 관련된 기존의 전통적인 엘리트 셀러브리티와 관련된 이를테면 이런 연기하는 능력이나 노래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리얼리티 TV 쇼 같은 거에서 일상을 보여주는 거에 보면은 진짜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애들도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 뭐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거 뭐 저런 애가 왜 나와서 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 대표적으로 뭐 누가 있을까? 뭐 개그맨 이런 사람들 말고 재밌는 사람 말고 그냥 뭐 누구지? 니네 혹시 나온산 같은 거 본 적 있니? 나온산? 거기에서 예전에 왜 그 부장님 있잖아. 아나운서인데 있어. 아나운서인데 그쪽 계통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해서 뭐 좀 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상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딱히 그 사람이 뭐 연기를 한다거나 뭐 잘생겼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평범 웃기기는 하겠지. 조금 일부러 재미를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왜 나오는 거야 TV에? 이건 TV야. 그럴 수 있잖아. 뭐 아이돌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당연히 뭐 이렇게 역시 아이돌은 달라 이럴 수 있지만 즉 그거 얘기하는 거 비난받는다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게 이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애들은 기존에 이런 전통적으로 나오는 애들하고 좀 달리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게 없고 평범한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리얼리티 TV 쇼에 나오는 애들도 얘처럼 평범한 그러니까 뭐 특출난 능력이 없는 이런 거.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도 이게 결국은 전면구 아니냐고? 그럼 내용상의 핵심은 여기니까 저기를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주인공은 얘니까. 하여간 얘네들은 평범한 애들이야. 특출난 타고난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 저런 애들이 왜 도대체 방송을 하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비난은 하이라이트 강조한대. 팩트,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들이 실질적인 장애물을 만난다는. 어떤 장애물이냐면은 크로싱 오버, 건너가는 거지. 어떤 영역 쪽으로? 이런 엘리트 명성의 스피어, 영역으로 건너가는. 즉 얘가 실제로 방송인이 되고 하는데 저런 비난에 직면해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나온 것처럼 얘네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거잖아. 얘네가 원하는 거는 오디너리 페임인 거거든. 저렇게 엘리트 페임을 원하는 게 아니야. 애시당초부터. 근데 이거 비난한 애들은 에이 저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나갈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얘네들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비난, 직전에 나온 이 비난이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평범한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나온 거고 다음 다시 얘기 나온 거거든. 즉 평범한 명성은 얘네들이 애시당초 그걸 원하기도 했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임에서 점수 얻는 것 같은 좋아요, 뭐 구독자 수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역시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근거 자체는 바뀌지 않고 전체 내용을 파악한 상태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얘네들이 여기로 이동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왜? 그리고 얘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명성은 계속 유지하는 거야. 평범한 상태로. 그지? 이거 엘리트 애들이 집중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관련이 없고 이건 이제 반대 개념이었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지. 지워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명성의 의미를 다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걸로. 이해는 되겠니? 이거 좀 어렵긴 했었는데 내 기억에도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은 돼. 근데 근거는 똑같다. 여전히. 위에를 다 봐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알아다가 그냥 넘어갔던 것 중에 독해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부분부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이것도 기억은 해줘야 돼. 별건 아닌데 이게 not이 일단 not 플러스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지. 뭐 not all, not every, not entirely 뭐 not necessary가 좀 의미가 있지. 뭐 이거 여러 개 있어요. 하여간 이제 이게 우리만 해석을 할 때는 not every나 not all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야. 그리고 entirely는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야. not necessary가 또 많이 나와.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즉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해서 부정이긴 한데 긍정 요소도 좀 들어갔다는 게 독해적으로 또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중부정 얘기를 했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저것도 이중부정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구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not A without B 뭐 이렇게 하면 A 하지 않는다, B 없이는. 그럼 무슨 얘기야? A 하면 반드시 B를 해야 된다 해서 이중부정의 특징은 두 개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칭을 이중부정이라고 하고, 부정을 두 번 해서 반대로 얘는 강한 긍정이야.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라는 건 보통 유지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할 거고, 이게 뭐 그런 느낌이야. 숙제 안 하니 얘야? 그러면 숙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이 느낌인 거야. 이해되니? 요거? 그래서 저런 식도 많이 나오거든. 보통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게 이런 거야. not uncommon.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not이 두 번 나오진 않아. 그럼 문법적으로 틀리니까. 그럼 이게 안 흔한 게 아니다잖아. 안 흔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야? 그거 없애면 돼, 이렇게 저기처럼. 흔하다는 얘기로. 저것도 그래서 not unlike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슷하다. 그러니까 부정 표현 중에서 요거는 이중부정, 요거는 아까 부분부정. 했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뭐 하여간 게임 유튜버나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렇게. 자, H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네? 원더 프라이즈 하면 상 받았다지? 뭘로 상을 받았냐면 recognize, 알아낸 걸로, 또 뭐 인지한 걸로, 인정한 걸로, 우리 한계를 인지한 거래. 뭐에 있어서 한계를 인지한 거냐면 정보, 시간, 인지 능력, cognitive capacity.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밝힌 걸로 상 받았대. 일단 뭐 주제는 저건가 봐. 인간의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할 자원, 독립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이 답을 계산할, 컴퓨터는 계산하다, 그러니까 답을 구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컴퓨터가 계산기야. 그래서 원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못하니까 이 컴퓨테이션, 그 계산을 distribute, 분배해요. 퍼뜨린다는 얘기지. 어디에? across the population, 인구 전역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계산을 떠넘기는 느낌인 거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대. 천천히. 세대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이잖아. 이게 because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해달라고 넘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일단 뭐 가능할 것 같거든. 못하니까 남한테 넘기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소재 자체가 이거 보면 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그거잖아. 집단지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집단지성에 대한 개념은 알지?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또 많이 나오는 소재야. 엄청 나와. 그지? collective, 영어로는 intelligence라고 하지. 그래서 뭐 이게 마치 저기랑 비슷한 거지. 우리 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처럼,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하나하나는 뭐 비록 미약하겠지만 그 전체가 다 모이면 엄청난 지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거였었던 거란 말이죠. 그치? 뭐 그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식인도 그런 건데 약간 이제 요즘은 그게 좀 쓰레기 정보가 넘쳐나니까 뭐 그걸 또 잘 선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되는 거. 일단 집단지성 얘기하는 건가 싶은 거지. 그러네. 한계가 있으니까 집단지성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느낌 아닐까? 그리고 나서 all we have to do is,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대?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야. 올바른 정답을 배우는 거다. 이건 저번에 우리가 한번 구문할 때 했었는데, 이렇게 관계, 이게 주어잖아, 올이. 관계사절에서 목적어 이렇게 두 이렇게 하게 되면 동사에 여기가 왜 갑자기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투부정사에서 투가 빠진 원형부정사라는 거지.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그냥 하는 묶음으로 입에 좀 붙이면 좋겠다고. 하여간 저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답을 찾았으니까 우리 이거 배우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 오케이. 너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너의 컴퓨터나 변기가 작동하는지. 그치? 작동 원리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너는 단지 뭐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냐면
그치,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인터페이스하고 플러시하고.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컴퓨터는 인터페이스고 변기는 플러시니까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 클릭하는 그 작동 화면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플러시는 변기 물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구동 원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all that need to be transmitted,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어떤 버튼을 푸시하느냐라는, 사회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이게 지금 이 얘기잖아. 올바른 정답을 사회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배우기만 하는 작동 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 구동 원리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기술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여기까지 괜찮네. 그리고 so, 그래서 대신에지, 더 적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 대신에 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능력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포의 목적어가 빠졌는데 일단 뭐 이따 얘기할게. 그냥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보다는 어떤 거보다 적은 정보냐면 우리가 멘탈 커패시티, 정신적인 능력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용량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그리고 정말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것 대신에, 하여간 뭐 중요한 거는 여기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커다란 두뇌를 dedicate, 바칠 수 있어. 전념몰두 헌신. 어디에? To a small piece of giant calculation,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 바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위에랑 맞는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계산에서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을 담당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얘랑 얘는 상대 개념인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instead of라는 거는 뭐 하는 거 대신에 이걸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커다란 계산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헌신하고 바치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더 적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멘탈 능력, 정신 능력 안에 많은 정보 갖고 있는 것 대신 뭔가 사회적으로 계산을 넘기면 된다는 게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그거 같은데, 일단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 가볼게. 일단 우리는 뭔가를 잘 이해한대. 충분히 잘 뭐 할 만큼, 그것들로부터 베너핏, 혜택을 얻을 만큼. 하지만 all the while 우리가 이 작은 calculation, 계산하는 동안에 어떤 계산이냐면 더 큰 전체에 기여를 하는 계산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충분히 저런 전체로부터 혜택은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작은 기여하고 전체 결실이나 지식 같은 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부분, 역할할 뿐이야. 커다란 더 큰 계산에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두뇌. 그래서 여기가 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이 이거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대신 이렇게 분배해서 뿌렸으니까 사회적으로. 집단지성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다 해설제다 써놨는데, 이게 이제 비교급이니까 해석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모월된 비교급이잖아.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는 거야. 그 대신에 여기까지 해석 잘 되고, 이거 하는 것보다잖아, 우리가 그 정보를 위해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정보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알 필요가 있는 해서 여기 전치사의 목적어 없고 니드의 목적어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된 자체가 역할이 그냥 뭐뭐 하는 거 보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관계대명사 같은 역할을 해주기는 해. 그래서 뭐 명칭은 이게 가끔 나오긴 하거든. 근데 문법으로 물어보진 않아. 이걸 뭐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목적어 역할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명칭이 있긴 있는데 문법은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했을 때 확인만 좀 해주면 되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밑에 다음 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했거든. 58페이지 60페이지에 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설명은 하긴 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 하여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건 땡큐잖아. 인스테드니까. 이거는 좀 각인을 시켜줘야 돼.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저게 뭐였어? 앞에 부분이 아니라 부정이지. 자, 부정의 표현이나 아니면 뭐 부정의 내용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아니다. 대신에 뭐다. rather 오히려 뭐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였었잖아. 그게 주제문이기도 한 거였잖아. 연결사에서도 얘기했었고 이게 요즘에 좀 많이 보이더라. 빈도가 높더라. 그래서 물론 내용을 맞춰보긴 해야겠지만 여기 이제 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뭐 확인해 볼게. 저기 일단 이거 역접이니까 확인해 줘야지. 순접이 아니니까. 대인은 뭐여서 뭐 찾긴 해야 되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여간 그들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됐고, 걔네들은 증거를 찾는다. 응? 우리가 그때 이거 얘기를 했었나? 이 순서에서 문장 삽입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빈칸만 얘기했었지. 그러면 일단 다시 얘기를 할게. 일단 이 문장 삽입하고 순서가 있는데 그 문장 삽입 유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뒤쪽에다만 배치를 대조에다만 해가지고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방법은 일단 두 가지인데, 출제 매뉴얼이 뭐냐면, 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걔네들 매뉴얼이 뭐냐면, 이제 원래 정상적인 글에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올려놓은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답이 여기야. 그러면은 애매한데 여기도 해도 말이 될 것 같고 여기도 해도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내지 않아요. 반드시 꼭 그 자리여야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경우인데, 방법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문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제시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시문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는 그 연결사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연결사 중에서도 땡큐가 지금 얘기한 역접의 연결사지. 얘는 매우 고마운 거야, 이거 주면. 그 다음에 순접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역접 같은 경우에는 역접이나 대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지. 즉 앞뒤 상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돼서 이 내용을 보고 앞에가 무슨 말이 나와야겠군 이라고 알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긍부정을 생각을 해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긍정이잖아? 그럼 앞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긍부정이 일단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거 문제풀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지문 이해하고 좀 달리. 그 다음에 그 순접 같은 경우에는 요건 종류가 조금 있지 않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예시, 그지? 예를 들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했었던 환원, 특히 여기서 in fact 있잖아. 그지? 같은 말 두 번 하기다. 뭐 in other words 이런 거랑 in fact 같은 경우에는 강조인데 이렇게 문제풀이하고 직결되는 건 똑같은 내용을 표현 바꿔서 두 번 해준 거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in fact가 있으면 이 내용 앞에는 반드시 같은 내용이 또 나왔을 거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첨가나 부연도 뭐 가능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게다가라는 moreover 따위 같은 거 있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사과 딸기 그 얘기하는 거거든. 요 세 가지 정도가 그나마 좀 써먹을 만하고, 선생님 인과관계는요? 인과관계는 약간 애매함이 있어. 뭐 확인해보지만 인과관계는 이래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래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접 연결선 어느 경우가 됐던 간에 논리의 방향이 안 바뀌어. 앞에가 긍정이 있으면 뒤도 긍정이 나와야 되고
앞에가 부정이면 뒤도 계속 부정이나 인과관계조차도.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역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긍부정이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긍부정 바뀌는 거는. 그지? 논리가 일관돼야 되고 여기서 뒤집어진다. 요 정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일단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니까 이걸로 먼저 볼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야. 되게 정형화된 케이스라서 요건 따로 기억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지.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니라 좀 꼭 기억을 해줘야지. 이건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이거는 보자고. 대신에 걔네가 증거를 찾는다.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firmly based. 견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단지 derive from 유래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가정에 정리해야 되겠지. 즉 심리학에 나온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가정, 즉 통념, 여기서 유래한 게 아니라 뭔가 증거에 견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뒤가 증거 기반이 되는 거지. 그럼 앞에는 반대 개념이 나왔네. 통념, 그지? 통념 기반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통념에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떠도는 소문 같은 거 증거 기반으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볼게. 그러네. common account. 이런 흔한 설명의 어카운트 여기서는 인간의 본성이지, 네이처. 타고난 본성에 대한 흔한 설명. 어떤 사회 안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설명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혼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뭐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명백한 어리석음 이런 거래. 그렇군. 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긍부정도 나올 수 있겠는걸?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이거 증거 기반은 좋은 거 아니냐? 아, 긍부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 통념은 일단은 신뢰성이 없는 거니까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본 순간. 자, 그런데 사이컬러지, 심리학은 다르다. 심리는 다르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학 중심으로 가는 거고 쟤는 증거 기반이다. 그거잖아. 그래서 요 대명사도 확인해 주긴 해야 돼요.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네, 내가 배치를. 심리학이라는 거는 과학의 브랜치한 분야인데, 그 어떤 분야냐면은, devoted, 역시 전념이 되는, 헌신이 되는 사람들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왜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심리니까,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뭔가를 보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서 그냥 계속 이거 무시하게 실제 시험 상황을 하나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3개씩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 보자면 하여간 뭐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상호작용 방법 뭐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래.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은 거 같지? The key word, 여기서 핵심 어구는 뭐냐면 science, 과학이다. 흐름 좀 바뀐 거 같지? 심리학자들은 의견이나 hearsay는 소문 같은 걸 얘기해. 풍문이라고 하지. 소문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의 관점에 의존하지 않아.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또는 심지어는 깊은 사상가, 사고가들의 이런 고려가 된 의견들도 의존하지 않아. 왜냐면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은 팩트가 아니거든. 이 사람 생각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거 뇌피셜이라는 거야, 이 오피니언이.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거야. 신뢰할 수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과학이라는 거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돼. 팩트고 누가 해도 바뀌지 않는 건데, 이거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몇 가지는 뭐였냐면, 심리학이라는 거는 사회에 떠도는 풍문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this, 여기 뭐 또 근거가 나오긴 하지. in addition to 하게 되면 뭐에 더해서란 첨가나 부연의 역할을 하잖아. 이러한 증거 기반 접근 방법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왔고 추가적으로 증거 기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심리학이라는 건 다른데 본질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다루고, 프린서플, 원리를 다뤄요. 어떤
우리의 풍부한 문화, 사회적인 다양성을 생성하는,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those 그것들 shared by all human being 모든 인간들에서 공유되는, 하여간 원칙 같은 거, 원리 같은 걸 다룬다. 증거 기반 접근법이다는 추가로 다른 거 사과 딸기인 거야. 그래서 앞에 가지고 뭐였냐면 이게 증거 기반 접근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여기로 봐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거였었단 말이야. 앞에 나오는 거, 이런 견해 같은 거, 풍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걔네들은 증거를 찾는다 해서 초기 증거 기반 접근법이 되는 거.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심리학의 특징은 과학인데 첫 번째는 증거 기반이다. 두 번째는 이 본질적인 과정이나 원리를 찾는다. 우리 문화 자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심리학이 뭐다? 현대 심리학에 관한 모든 것이다라고 두 가지 특징을 열거해 준 걸로. 여기서 일단 요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지문 먼저 봐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이런 연결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냥 바로 훅 들이대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거든,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걸 봐봐야 크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문을 먼저 보고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단절됐다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문 자체에 가서,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를 가서 해야 돼. 뭔가 단절된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제시문을 대입을 해보면 돼. 그래서 말을 맞추는 걸로.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좀 더 당연히 어려운 거겠지? 이건 좀 쉬운 걸로. 이건 지금 여기 not하고 대신에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요건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지금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게, 글의 순서거든? 그 순서랑 문장 삽입은 똑같은 건데 약간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또 적용해야 되는 게 있어. 글 순서할 때 이제 확인하는 게 두 가지거든? 일단은 논리적인 그 선후 관계야. 논리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연결사예요. 그 연결사에서는 아까 긍부정 방향성 또는 뭐 이런 거 각각의 특징들, 이런 걸 좀 추가를 해주면 돼.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지? 앞에 하고 요거하고 사과 딸기 해가지고 합쳐서 현대 심리학의 특징이라는 걸 결론 마지막에 낸 거거든. 그래서 연결사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적인 선후 관계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북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어. 순서 맞출 때 그 다음에 더북이라는 게 나왔어. 뭐가 문제야 돼? 어북이 먼저, 더북이 나중이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정관사가 나오면은 앞에 나온 걸 다시 재차 얘기할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지시사라고 하지. 뭐 this나 that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이 책, 저 책 하면 앞에 뭔가 책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를 맞출 때 쓰는 게 문법적인 근거가 이런 게 일단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여기 데이도 의미가 있어서 이거 맞아야 돼. 그럼 데이가 여기 앞에 했을 때 누구야? 얘네들이잖아. 사이콜로지스트. 맞지? 잘?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this evidence based approach라는 게 앞에 증거 기반 접근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증거 기반 접근법인 거잖아. 잘 맞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제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것만 활용하면 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활용을 해야 돼. 한꺼번에. 보통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온 애들이 이것만 보고 막 갖다 맞추려고 하는데 그걸 노려가지고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는 건데, 이거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볼게. 지금 처음 나온 거라서 이게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사람들이 seem to recognize,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하면 일단 통념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art, 예술이 문화적인 활동이다 라고. 그렇지, 예술은 문화적 활동 아닌가? 그게 의존하는, draw on, 또 이끌어내는, 또 react against, 뭔가 반응하는 특정한 문화적인 전통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반응하는 문화적 활동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열거니까 사실 뭐 한두 개만 보면 되긴 하겠지. 문맥을 판단할 때,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뭐 특정하게 공유된 이해, 특정한 가치관이나 사상, 아이디어, 생각, 그게 또 특징적인 거래. 그때 당시나 장소에. 그 안에서 이랬지 예술이 창조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술이라는 건 예술이 만들어지는 시대와 장소에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예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얘기. 그렇지, 당연히 예술이라는 그때 당시에 사회 상황이나 문화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주제 제목 요지니까 초반에 이거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며. 그리고 뭐 이렇게 BS에서 듣보잡 인용까지 나오면 중요하다며. 뭐 일단 이건 그냥 도입이구나, 예술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과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다야. Opinions differ. 오? 의견이 다르다고? 그럼 이게 다르다 또는 다양하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대조였었던 거잖아. 맞지? 그럼 위에 제시문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첫 문장이 지금 이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차이가 뭐야? 차이가 있잖아. 이거는 의견이 위에 일치하는 거고 이건 의견이 다른 거잖아. 오, 그렇구나. 과학의 특징은 예술과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과학자 이런 애들은 과학을 바라봐요. In a similar light, 유사한 빛, 즉 관점에서 과학을 뭐랑 유사하다는 건 이거랑 유사하다는 얘기겠지? 즉 다시 말하면 과학이 역사적 활동이래. 발생하는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그리고 and that, 또 역시 병렬 구조지. 어떤 활동이냐면 과학은 역사적 활동인데 이해될 필요가 있는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온 애는 역시 뭐 역사적인 이게 과학의 맥락 같은 거, 역사적인 뭐 맥락 같은 게 과학에 영향을 준다. 그 문화도 어떤지 시대나 뭐 장소라는 게 역사니까 둘이 비슷하다. 지금 이런 얘기인 상태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어? others, 또 다른 애들은 그러나 하니까 이게 지금 대조인 거잖아. 그지? 보통 왜 대조할 때 대표적인 게 some others에서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이렇다 해서 다른 얘기 하잖아. 얘네들은 과학을 바라본다. 뭐로써? 순전히 객관적인 추구로서.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대조가 주어졌잖아. 이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거는 이 과학이라는 게 역사나 뭐 맥락이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항상 똑같다는 거고 이거는 시대가 바뀌면 영향을 받면서 내용도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나오지. 객관적이라는 게 뭔지. 문화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걸 창조안에서 딱 대조인 거잖아.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조야.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포괄적인 주제문의 성격을 갖는데 대조일 때는 어떻게 방향성이 흐른다 했어서 얘랑 다르다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은 뭐다라는 게 후반부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요지가 있으려면 필자 생각은 그 마지막 문장 확인해 줘야지.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가봤더니 The aim of science, 과학의 목적 according to this view, 이 관점에 따르면 이 관점이 직전에 이거겠는데 그거는 이 세상을 represent, 나타내는 것이다. 순전한 사실로서. 그럼 계속 이 얘기잖아. 필자 생각은 아닌 거네. 그치? 마지막 해서 끝났잖아. 그냥 그렇다라고 끝난 거잖아. 그럼 주제문 이게 되는 거지.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관점이 다양하다가 주제문이 된 걸로. 합친 거야, 두 개를. 그래서 1번은 misconception, 오해래. 오해는 아니지.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다르다잖아. 다음 views, 관점이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한 과학이라는 게 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로운지 아닌지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받는다가 있었고 안 받는다가 있었으니까 2번 괜찮을 수 있지. 3번은 문화적인 바이어스, 편향을 줄이는 방법,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 4번은 챌린지, 도전 또는 어려움이지 객관성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뭔 소리? 그 다음 5번은 과학의 펑션, 기능이래.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2번. 얘는 대조의 전개 방식. 그래서 주제문은 딱 이 문장,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일단 요거 패스. 구문으로 빨리 가봐 이제. 저번에 우리 알았어. 저번에 관계사절을 좀 했었잖아. 오늘은 좀 더 이제 심화해서 좀 더 복잡한 걸 보겠고. 제목에 보면 관계사하고 선행사의 생략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고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 끊어가지고 관계사절이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고, 여기가 완전한 구조라면 관계 부사가 빠진 걸로, 빨간문 형태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의 생략은 관계 부사일 때 일반적인 말 있잖아. 뭐 the place, the reason, 그 다음에 the time 요 세 가지 단어만 요런 거 나오고 뒤에가 이제 뭐 관계 부사가 나올 거 아니야?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이런 거 나올 때 이 관계부사를 빼기도 한다는 거지. 바로 관계부사가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면 알겠지? 일단 여기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니네 지금 교재에서는 요게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빠져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앞에는 너는 반드시 작가를 언급해야 된다. 사이트. 어떤 작가? You are quoting. 네가 인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문장은 끝난 거잖아. 앞에서. 여기는 뭐야? 부사절이요. 얘가 whether절이 문장의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부사절로서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는 거지. 앞에가 주제문이 되는 올도 같은 역할을 했잖아. 네가 작가를 직접 인용을 하던 또는 그 인용문을 패러프레이즈를 하던, 패러프레이즈 말바꿈이라고 했었어. 저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표절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인용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진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밑에 거를 가볼게. 이건 그냥 볼게. 또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인데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냐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지. 네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들이지. 그것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잘 묶을 수 있으면 주어 동사 떨어져 있는 거, 그지? 복수니까 해보 괜찮은 거 아니야? 어떤 잠재력이냐면 그 사람을 만들거나 부실. 무슨 얘기야? 그 사람을 뭐 잘 되게 하거나 못 되게 할 그 말 잠재력이 있대.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주제문이네. 이 사람 생각인 거지. 말을 잘하라는 얘기로. 이것도 주제문이었지? 역점이니까 뭐 해야 된다는 머스트가 있으니까 다 주제문인걸? 맞지? 다음 페이지를 가볼게. 여기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진 거. 그럼 두 번째 거 봐야 되잖아. 선행사 빠진 거. 그지? 여기는 두 번째를 볼게. 자, without clear goal. 명확한 목적이 또는 목표가 없이 천명구에서 it is easy, 쉽다 to get diverted. 방향 전환이거든. 방향을 막 이리저리 바꾸기가 쉽다. 끝. 문장은 끝난 거야 이게. 여기 문장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헤링 하면 또 이것도 분사구문이잖아. 이것도 크게 보면 이게 수식어에 해당되긴 하겠지. 향하면서지. 머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야. 어느 쪽으로? 다수의 디렉션.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리고 years later, 수년이 지난 다음에 병렬, 이게 요거 병렬에서 이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end up 하면 뭐로 끝나게 되다? 완전히 끝나다지. 결국 뭐 하게 되냐면 장소에서 끝나게 되는데 어떤 장소? 네가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가 빠지긴 한 거네.
그렇지? 그래서 왜 그 intend 하게 되면은 뭐뭐 할 의도이다 인 건데 이게 그냥 끝난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한 구조니까 여기 뭐 where 정도가 빠졌겠지. 근데 뭐 이 사실 이걸 꼭 채워넣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관계부사를 뺀 거지. 맞아. 관계부사도 좀 막 뺄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그 다음에 318번을 볼게. comfort become addictive. 편안함은 중독적이 된대. 중독성이 있게 돼. addictive는 이제 중독이 되는지. 그래서 comfort zone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심리적 안정지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즉 나한테 그 익숙한 어떤 상태를 comfort zone이라고 해.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이것도.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이게 꿈이 가서 죽는 곳이다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가 더 플레이스가 빠진 건데 이렇게 이제 선행사가 빠진 경우에는 얘가 모양을 보게 되면 비동사 다음에 의주동 형태잖아. 간접의문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 해석은 관계부사 해석은 곳이고 의문사 해석은 어디니까 둘 다 말을 넣어보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더 어울리니까 이걸로 넣은 거란 말이지. 이해되니? 이건 해석적으로 곳 또는 어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해되니?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다 하나 볼까? 뭐 예를 들어서 I wonder. 나는 궁금해. Where you went.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이건 곳이 아니잖아. 나는 네가 어디로 갔었는지가 궁금하다니까 이건 어디가 되는 거잖아. 모양은 똑같잖아. 동사 다음에 뭐 비동사가 됐든 타동사가 됐든 의주동이잖아. 의주동 모양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해석적으로 풀면 되겠단 말이지. 근데 보통은 이제 보면은 좀 문장을 보다 보면 보이긴 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하나 더 볼까? 이것도 볼게. 때. 네가 지붕을 수리해야만 하는 때는 언제다?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이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when이 빠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타임이 빠진 건데 이거 뭐 굳이 채워낼 필요가 없는데 두 가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관계부사가 빠지기도 하고 선행사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when 같은 경우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저것도 뭐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잖아. 의문사라면 언제가 되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내용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있는데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그때그때 흔들려. 방향을 자꾸 바꿀 거야. 다수로. 몇 년이 지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에 있게 될 거라는 걸로. 됐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 다음 페이지도 좀 어렵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내가 볼 때. 여기도 복습이 좀 많이 돼야 돼. 요거는 뭐냐면, 여기 예문 자체로 보면 돼. 자, deadly poison, 치명적인 독, foul flavor, 되게 역겨운 맛, 그 식물의 톡신, 독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은 화학 물질들이다라고 끝났어. 여기 동사가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a great many of which.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 which는 항상 뭐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콤마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였어? 문장이 두 개로 분리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그것들은 의도가 된다 또는 설계가 된다. 뭐 하도록? 다른 생명체들을 쫓도록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홀로 두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를 굳이 안 찾아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잖아.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요거 화학 물질들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것도 다 화학 물질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저런 애들 중에 많은 다수는 그러니까 자기들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쫓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 왜냐면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가 맛있으면 다 그 초식동물한테 뜯겨서 없어지고 죽잖아. 그러니까 먹었을 때 맛있었으면 뱉어 다시는 안 먹어. 공유해서 그 정보를. 그럼 살아남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지. And a great many
of them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요 and하고 요 them을 얘가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관계대명사. 다시 말하면 여기 동사가 하나 있어, 여기 동사가 또 있어, 문장이 두 개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 요때 쓰는 거라 그냥 저런 구조에서 저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밑에 것도 볼게. 소셜미디어는 줬어. 목소리하고 조직력을, 힘을 누구한테? 새로운 사이버 부족들에게. 그 다음에 그것들 중에 일부는 사이버 부족 얘기하는 거지. 사람도 가능하다. 뉴 사이버 트라이브스 쓴다. 걔네들의 시간을 퍼뜨리는데 비난과 분열을 이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을 통해서 저런 느낌? 저것도 뭐 and some of them 이렇게 바꿔도 되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생은 일련의 경험이다. 그것의 즉 경험의 각각의 하나하나는 만들어 우리를 더 크게 비록 뭐라 할지라도 가끔은 그걸 깨닫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많이 경험을 해라 커진다 그런 얘기네. 그 다음에 indeed 강조지 정말로 모든 석탄, 천연가스, 기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관계사절 그건 단지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이다. 어떤 태양 에너지? 수백만 년 전에 그리고 그것의 매우 작은 부분이 뭐 preserve 보존되었다. deep underground 땅속 깊은 곳에.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요거지. 솔라 에너지 문맥상. 이거는 되게 또 뭐 괜찮기도 한 게 이런 거를 문법을 낼 수도 있어. 문법까지 하면 좀 복잡할 텐데, 그지? 워즈냐, 원냐에서. 그럼 이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지? 요거란 말이야, 솔라 에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천연가스, 뭐 석탄, 기름 같은 게 어디서 나온 거야? 동식물이 되게 수십만 년 전에 죽어가지고 뭐 매장층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럼 최초의 그런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온 거? 태양에서 온 거잖아, 그지? 태양이 식물, 광합성 해가지고 식물이 자라고 그걸 또 동물이 먹고 죽고 해가지고 기름 같은 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모든 에너지 원천은 태양 에너지다. 뭐 그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어법 문제가 하나 있잖아. 한번 해볼게. 그것도 한번 해봐. 쟤는 좀 정형화된 구조인데 저것도 이게 콤마를 하고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썸모브 뭐 여기 자리 물어보는 거야. 뭐 원오브 아까 뭐 매니 오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 자리. 그러면 이거는 딱 무조건 그거야. 이거 둘 다 말이 되거든. 대무로 하든 홈으로 하든. 얘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여기 동사가 한 번, 여기 동사가 두 번, 문장이 두 개야.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못 하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뭐 음악가들 자신에서 가버는데 지배가 된다. 대부분의 그 음악가들은 remai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필하모닉에 뭐 평생 동안 머물러 있다. 오케이? 얘는 관점은 그거야. 문장이 두 개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 저런 패턴 얘기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이제 수식어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 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관계사절도 두 개씩 붙기도 하잖아. 그래서 문맥으로 가야 돼.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이거 1학년 지문에 있던 건데 발 뒤꿈치는 부분이다. 끝. 뭐에? 신체. 어떤 받는 가장 많은 충격을 임팩. 역시 그것도 뭐 타격으로부터 충격으로부터 특히 언제 걷거나 뛸 때. 다시 말하면 요 전면구도 파트를 꾸며주고 요 관계대명사절도 파트를 꾸며주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신체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타격을 충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요거 볼게. The taste of food 음식의 맛은 탐지된다. sensory cell 감각세포에 의해서 taste bud
미뢰, 미각돌기라고 불리는 위치해 있는 혀의 맨 위에. 그럼 마지막 이거는 PP잖아. 어디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좀 애매하긴 하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라고 볼 수도 있고 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게 좀 더 어울린다고 보는 거겠지? 즉 음식의 맛은 감각 세포에 의해서 탐지가 되는데 그 세포는 이름이 이거고 저 세포는 위치한 게 여기에 있다는 걸로.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PP, 여기는 역시 여기도 PP 두 개가 연달아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그 다음 거 그냥 해봐. 328번. 요거 328 방법들이야. 어떤 방법이냐면 캐리아웃 수행하다요.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들은 달려있다 또는 의존한다. 인구에,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개체수, 표본 집단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결정에 달려있다. 어떤 결정? 만들어지는 결정, authority, 그 관계 당국에 의해서 조사하는 기관, 뭐에 대한 결정, 샘플 사이즈에 대한 결정에서 이것도 얘를 디시전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건 PP고 전면구. 문맥으로 가능한 거예요. 보통 선생님 전면구는 바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초에는. 그러면 어색할 거거든 해석이. 그래서 이렇게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라 이거 문장 가지고 자꾸 확인해 줘야 돼. 330번 볼게. 그러니까 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그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하는 그 설문조사 기관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intellectual humility, 지적인 겸손은 인정하는 것이다지, 인정하는 것이다. 동명사야. 대시 빠진 거지? 뭘 인정하냐면은 한계가 있다. 뭐에? 지식에. 어떤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에 대해서? 특정한 이슈, 문제 또는 쟁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사절도 있고 전면구도 있고 둘 다 knowledge를 꾸며주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특정 문제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사람들인데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능성이 있다. 뭐 할? 수용을 할,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receptive는 오픈 마인드 얘기하는 거야. 타인들로부터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보다 수용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1학년 질문이었던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보면 되겠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전면구니까 부사거든. 얘네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it. 요거잖아. 그냥 대표적인 예문이야.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얘가 얘니까 얘 대신에 사물이니까 which. 뭐 that도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고 he lives in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집이다. 걔가 살고 있는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도 가능해서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전치사로 끝날 때 얘가 관계대명사 앞에 여기로 옮길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였어? in which였지. in which. 그지?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 참 많이 나오지. 우리가 아까 보기도 했었지만 똑같은 거고 in that은 안 됐지. in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that은 쓸 수 없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계부사인 where로도 바꿀 수 있다 해서 where he lives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가능했던 거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거 이제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 반드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게 100%는 아니야.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앞에 선행사가 조건이 맞아야 돼. 시간, 장소, 뭐 이유라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다시 나온 게 요게 이시니까 파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요 전체 이렇게 빠졌지. 이게 아웃도로 넘어가서 이니치가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파크는 장소니까 이거 웨어로도 갈 수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 됐지? 이거? 이거야.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풀 때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선행사 확인하고 사람 사물 뒤 구조가 완전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 이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목적격만 쓰고 주격은 못 쓰니까 who는 안 되고 사람인 경우에 that도 안 쓴다. 뭐 그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with whom 이런 거 되고 with who, with that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선행사가 관계부사로 쓸 수 있는 아이여야 된다 라는 거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외우는 거였었잖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선행사가 reason이나 the way일 때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쓸 수 있고 콤마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요거를 먼저 보면 그 콤마 다음에는 when하고 where만 나오고 why나 다른 애들은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 그래서 저번에랑 다시 얘기하자면 콤마가 나오면 문장 분리하면 된단 말이야. 걔는 그 순간 막 떠나려던 참이었고 그때 그녀가 도착했다잖아. 그러니까 요때 이 when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 순간을 꾸며주긴 할 텐데 문장을 뭐서 분리를 하게 되면 as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때에서 as, she, arrive도 예를 들어서 뭐 the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지금 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접속사가 있고 요런 느낌인 거지. as하고 then을 합쳐가지고. 근데 문장 분리하는 거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고 저 말 자체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날려도 상관없겠어. 그래서 뒤태 실전 적용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여기서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출발 잠깐 봐봐. where를 이렇게 밑줄을 줬어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앞에 장소 선행사 확인했고 그다음 뒤 구조 완전한 거 봐야 되는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 있으니까 완전한 구조. 그지? 그러니까 완전한 구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즉 완전한 구조의 개념은 뭐였냐면은 그 뭐 삼형식 너무 당연한 삼형식 주어 동사 명사도 있지만 주어 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온 이형식도 있고 그다음에 BPP 수동태도 완전한 구조고 경우에 따라서 완전 자동사 있잖아. 뭐 go to school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완전한 구조다라는 게 중요하고 불완전한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동사가 나와 주어가 빠졌네 이런 느낌이고 여기도 뭐 명사가 빠졌어 그러면 불완전한 구조가 되겠지. 구조 보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나? 자,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 관계대명사 똑같이 일단 선행사 봤어. 시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구조만 가면 되지. 주어가 있고 emerge는 자동사야. 나타나다. 그래서 맞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자동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간을 적어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일단 where이네 또 얘도 장소니까 일단 괜찮지. 구조가 하는 게 뭐야? 불완전하네.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 틀리는 거지? 관계대명사 위치. 문제 푸는 건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밑줄에 여기까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쨌거나 위치가 있어. 그럼 선행사 볼게.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고 뒤에 구조 볼 땐 요거 같이 봐야 되는 거지? 인 위치니까 완전한 구조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뭐야 이게? 수동태는 아까 완전한 구조, 목적어 불필요하단 말이야. 맞는 거지. 시퀀스는 순서나 연속을 얘기하거든. 뭐 저런 경우는 where로 바꿔도 문맥상 지장은 없을 것 같아. 푸드체인은 먹이 사슬이요. 걔는 순서를 나타낸대. 그 순서 안에서 음식 에너지가 이동되는 어디에서 from A to B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그러니까 생산자는 보통 뭐 식물, 소비자는 뭐 초식동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치야. 장소 괜찮아. 그지? 불완전한 구조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야? 전치사가 있네. 전치사에 대한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구조가 맞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밑에 거를 볼게.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where 나왔을 때 구조만 보면 완전한 구조거든. 스펙은 자동사야. 완전한 구조. 그럼 맞는 거 아닌가 하는데 스피드는 얘가 장소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 at which로.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속도는 영향을 준다. 너의 의사소통의 효과성에.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앞에 시간, 장소,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바꾸지는 못한다. 해서 밑에 해보면 돼. 또 세 개가 있잖아. 한번 해봐. 됐지 이것도. 자, where인데 앞에 장소 괜찮고 뒤가 자동사, 그지? 완전한 구조니까 괜찮은 거지? 우리가 저기 봤던 거랑 비슷하네.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왜 주어, 동사, 형용사는 완전한 구조는 맞아.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장소는 아니잖냐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for which 이렇게 바꿔줘야지. 왜 for를 썼어요? 이거 be responsible for 거기서 나온 거지. 내가 책임지는 프로젝트는 스케줄보다 ahead of 앞서서 미리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요거는 순간이니까 때가 괜찮고 여기까지 페이오프는 여기 이익이 되다, 뭐 보답하다, 보상하다거든. 자동사니까 완전한 구조니까 또 맞아. 너의 노력이 보상을 주는, 또는 뭐 이익이 되는 그 순간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